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 인프라단 김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PM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 모든 분들이 이거 작성한다고 지난주 내내 거의 뭐 날밤도 새고 다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MWC를 간 거는 올해가 세 번째 간 것 같아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라고 합니다. CS도 한 세 번 갔다 온 것 같고요. 점점 더 그 규모들이 두 개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MWC 네이밍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MWC 2호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뭐 MWC 2025가 아니고 CS는 CS 2025가 공식적인 이름이고 MWC는 MWC 2호가 원래 이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MWC 이제 25 개요 좀 말씀을 드리고 처음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우리 현주성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리고 그 전체적인 MWC 2호가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는 이제 MWC가 AI를 관통하는 그런 MWC였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이제 키노트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노트에 대한 그 MWCO,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봤던 MWCO에 대한 그 시사점, 요렇게 세 개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MW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년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그 마지막 주에 일반적으로 열려요. 2월 마지막 주에.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그 3월 첫째 주로 바뀌었고 내년도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렇게 초 바뀝니다. 얘네들이 보니까 2월 말이 그 카니발 축제가 있어요. 바르셀로나나 이런 쪽에. 그래서 사순절이 있기 전에 마음껏 즐기는 카니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행사 또는 앞뒤에 하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GSMA 주최로 하고요.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205개, 그 다음에 2,900여 개 기업 총 10만 9천 명 정도가 참석했고 국내는 201개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했었습니다. MWC 히스토릭을 좀 보시면 1987년에 GSMA 월드 컨그레스라고 해서 통신 장비라든지 휴대폰,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원래 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이제 GSMA 월드 컨그레스라고 하면서 깐느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이름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 신규폰 이제 팬킹이라는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MWC 19, 그래서 해서 장비, 휴대폰, 응용 서비스까지 조금 더 바뀌게 되고요. 근데 2025년, 24년 현재로 와서는 이제 네이밍을 이제 MWC 2호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38회가 개최됐습니다. 원래는 바르셀로나에서 한 게 아니고, 원래 2024년 작년까지 10년간 원래 바르셀로나로 하고 25년부터는 다른 데서 하기로 했는데 계속 재계약을 해서 바르셀로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원래 이 시즌이 비시즌이에요. 비성수기 시즌이라서 쌌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호텔 가격이 한 15만 원짜리가 피크치인 월요일 날 저녁엔 70만 원 합니다. 네, 똑같죠. CS도 원래는 그 시즌이 원래 비수기 1월 초 비시즌이어서 아마 거기 호텔도 한 10만 원 정도 리조트 피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들이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단하게 많은 돈을 레버뉴를 사실은 만들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에.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MWC라고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신 사업자들을 위해서 장비 제조사들이 자기네 걸 쇼업하는 거예요. 전 세계 통신 사업자들한테. 우리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너네 써주세요. 근데 그게 선진국에만 통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있죠.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와서 자기네들에게 맞는 걸 하는 거고, 그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고, 이동통신이나 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행사가 됩니다. 근데 모바일 제품 전시에서 최근은 바뀐 게 AI, 로봇, 위성들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퍼레이터들은 800여 이동통신 사업자, 그리고 400여 개 관련 기업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좀 변경이 되고 확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세계 3C, Convergence, Connect, Creative라는 주제로 6개의 주요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결을 넘어서 융합과 혁신을 지향한다. 다양한 기술과 산업, 사업 간 결합을 통한 혁신에 논의하는 장입니다. 네트워크와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혁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CS나 MWC 같이 또 똑같이 기존의 연도별 주요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큰 테마가 보면 금년대 5 Inside, Connected X, AI Plus, Enterprise Innovation, Game Changer, Our Digital DNA. 그래서 보면 그 대부분이 기존 거와 계속 연결성을 계속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보면 세 가지 5 Inside, Connected X, AI Plus 이런 전시에서 실제 연계된 것들이고, 그리고 Enterprise Innovation, Game Changer라든지 Our Digital DNA 같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현장에서 볼 수는 많이 없어요. 키노트라든지 그 세미나와 연계된 그런 형태로 많이 보여줍니다. 현재 지금 그렇죠. 예, 옛날에 만들어도 봐도 실제로 게임 체인저라든지 그 다음에 그 Our Digital DNA 이런 거 뭐냐면은 우리가 통신이 전 세계의 커넥션을 연결해서 기하를 한다든지 그 모든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뭐 이런 인종의 다양성, 인류 공영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잘 아시다시피 양자라든지 그 다음에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게임 체인저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WC25하고 CS25를 2025를 좀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CS2025는 1월 달에 열리는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쇼고, 여기는 가전 중심의 혁신 기술입니다. 초창기에 아마 여기에 애플도 1970년대는 이쪽 CS나 이런 쪽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전 중심 혁신 기술이고 서비스 기술인데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올해는 다이브인이었고, 그 다음에 MWC 같은 경우는 통신, 단말, 장비, 부품 등 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CES는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그러니까 딥테크 기술들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AI 같은 걸 하고 있고, 원래 하는 것이고, MWC 같은 경우는 실제로 CES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배제하면서 유럽과 그리고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기업, 통신사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고 있으면서 재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G, 6G, AI는 미래 잠재적 혁신을 할 디지털 생태계의 어떤 플레이어로서 두 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 세계 전시회라고 하는 게 CES, MWC, IFA라고 하는 독일에서 했던 가전 전시회가 세 개였는데 IFA가 요새는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했던 그 자동차 모터쇼들이 대부분 흥행을 참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ES가 올해 14만 명 왔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MWC가 단일 통신으로 10만 9천 명이 왔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점점 아주 큰 행사로서 두 개가 거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우디인가요? 9월 달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쇼가 좀 더 커지고 있어요. 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일머니가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그 실제적인 어떤 바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좀 있어요. 자, 이제 그 MWC25 이번에 갔을 때 AI와 관통하는 MWC 한번 보겠습니다. 그 AI가 MWC를 만나다. 사업다 모니타이제이션, 5G의 기지국에서의 어떤 경쟁, 미래 기술, 이렇게 4개 정도의 우리가 현장에서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AI, MWC를 만나다.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 MWC 통신 장비인데 모든 걸 AI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만나는 이제 혁신이 가속화되는데 그 AI 스마트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는 AI 디바이스,
그래서 온 디바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다음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단말 쪽에서는 저와 같은 그 AI가 전합되는 스마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RAN이라고 해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이건 이제 무선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선망은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키노트가 뭐냐면 오픈랜 지능화, 기지국 엣지의 AI의 적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코어망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기지국망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유선망과 관련된 코어망 쪽과 관련된 부분도 에이전틱 AI 기술을 한 네트워크의 운영. 그 다음에 텔코 사업자들도 저기 AI가 텔코 사업자들이 그 전환이 되는 것은 텔코에 의한 테크코로의 전환 이런 부분으로 해서 AI가 그 통신 네트워크 시장의 단말부터 네트워크 사업자까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이제 에이전트로 좀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좀 잘 아시겠지만 삼성 24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개별 AI 기능을 이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클 서치, 실시간 통역, AI 이미지 편집 이런 것들이 개별 AI였다면 이제 넘어왔을 때는 시리즈 25 같은 경우는 개인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명령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한 개의 앱이 아니라 다중의 앱을 통합 실시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모닝 브리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앱들을 자기가 구성을 해서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디오 주계, 다중 영상 자동 편집, 서클 서치, 실시간 번역 이런 것들을 하나에 묶어서 서비싱 할 수 있는 그래서 에이전트 통합 실행이 가능해 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여긴가요? 바뀌었네? 밑에 있는 앱에 따라서 그 바뀌는 거 보여주는. 네. 앞에 걸 보여줬어야 되는구나. 네. 네. 다음 이제 그 에이전트 AI 관련된 지능형 스마트폰을 넘어서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갔을 때도 우리나라의 TV가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1등인 기업들은 소니를 막 쫓아가잖아요. 소니나 히다 이런 애들이 막 TV를 좋은 걸 만들면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고 그거에 대한 혁신적인 걸 또 뭘 만들어내죠. 그래서 쫓아가다가 한국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LG와 삼성이 TV의 1등이 되잖아요. 지금의 현상에 보면 삼성이 어떤 그런 1등 시장의 어떤 그런 걸 만들고 가고 있다면 중국이 계속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관련된 것들을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폰 쪽에서 보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글래스 시장도 좀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경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폰 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너 것도 요번에 좀 보셨을 거고 샤오미에서도 샤오미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꽤 생각보다는 많이 쫓아왔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샤오미 15 울트라 같은 경우에 저 뒤쪽에 있는 게 개발을 해서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T-모바일 도이치텔레콤인가 이게 도이치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AI 폰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AI 어시스턴트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이제 카메라 업체랑 해서 저 카메라를 아주 훌륭한 걸 울트라폰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인물이라든지 AI 비서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AI 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스냅드래곤 엘리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디어텍 같은 게 디멘전 940 같은 경우에 에이전틱 AI 기능들을 다 온 디바이스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칩들 가지고 하다못해 요새는 이제 컴퓨터도 노트북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글라스 같은 경우는 레이번 메타 글래스 2라고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CL 같은 경우에 레이네오 X3 프로 같이 이런 부분들의 AI 그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AI 랜 쪽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그러니까 무선망 쪽과 관련돼서는 이제 AI로 혁신되는 저전력화, 자동화, 최적화하는 이런 기지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기반의 에너지 절감과 같이, 그러니까 에릭슨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사이트에서의 에너지 그 소비를 최적화하는 그 스마트 사이트, 그 다음에 RF 활용 그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화 같은 인텔리전트한 그런 그 AI 기반 자동화 서비스, 그 다음에 삼성에서의 에너지 절감, 그 다음에 노키아 쪽에서도 그 AI 스케일 기술과 같이 AI 랜 성능을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기존의 그 란은 그 폐쇄형 인터페이스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기지국과 기지국 제어기라든지 이런 거 전용 하드웨어로 만들었고, 주 참여자들은 단말 글로벌 제조사였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니까 폐쇄형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방형 오픈 인터페이스를 해서 오랜이라고 하는 것들의 오픈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쪽에 그 전용 장비가 아닌 범용 서버 위에다 소프트웨어인 기지국과 그다음 기지국 제어기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특정 제조사로부터 얘를 RU 쪽, 라디오 파트 쪽을 분리해서 만약에 여기 삼성이 만들었다. 그럼 삼성 DUCU의 이쪽은 뭐 다른 쪽 거.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솔리드든 아니면 후지주든 이런 것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내는 건데 특정 제조사 종속에 탈피하고 장비 호환성이나 유연성이 강화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소프트웨어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가상화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화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소프트웨어가 되니까, 그럼 소프트웨어가 되면 범용 소프트웨어에서 넥스트 버전은 뭐냐면 결국 AI 서버 위에서 그 녀석들이 AI 알고리즘이 된 통신 서비싱을 제공할 수 있는 AI 랜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오픈랜의 피저블리티라는 걸 몇 개 봤다면, 요번에 갔을 때는 실제로 상용화된 것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용화돼서 일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까지는 단순한 개방화였는데, 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태까지 기지국이 변화하지 않았었는데 AI가 적용되면서 여러분 단말은 열심히 바뀌었어요. 단말은. 근데 기지국은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기지국이 변화하는 거고 제너레이션이 바뀌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 형태의 AI 네이티브한 네트워크가 6G에서 여러분들이 2030년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거고, 단말에서 온디바이스 AI에서 같은 것들이 기지국에서도 서비싱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어망. 아까 좀 자세히 보면 AI 기반 네트워크에서 이제 운영 자유라든지 다시 레질런스를 가진, 그러니까 공격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력을 강화하는 기술들이 좀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보면 AI, ML 기반 5G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자동 운영, 그 다음에 5코어 네트워크의 자동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 쪽에서 세계 최초의 AI 코어의 네트워크를 출시를 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글로벌상을 받은 네트워크의 자동화되고 최적화된 QS를 태우는 에이전틱 AI와 관련된 부분들의 그러니까 AI 모델 코어에 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자율운영 네트워크를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계속 지능화되고 AI가 적용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AI 코어 네트워크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용자 측면에서 기지국이 어떤 기지국이 밤에는 쉴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 베이스로 그 기지국을 껐다 켰다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가 돼서 AI가 학습을 해서 그때 그걸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관련된 그 전체적인 관리, 그러니까 ONM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그 사용자 체감 품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올려놓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점점점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AI가 그 기업들, 통신사들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단순한 어떤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테크코어로 변신해가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AI, ML 기술을 점점 확대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서의, 그러니까 텔코 엣지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든지 뭐 오퍼레이션 솔루션이라든지 퍼스널 AI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그 단순한 그 AI 데이터 센터였다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AI 서비스, 자기네들의 그 통신 네트워크가 단순하게 연결을 넘어서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CCTV라든지 이런 것들도 AI가 적용된 네트워크망 자체에서 그런 걸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AI 서비싱 자체를 자기네들이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큐멘트를 이해해준다든지, 아까 조금 더 설명을 좀 하자 그러면은, LG 같은 경우가 그 익시오 가지고 만들어서 했던 게 아마 서비싱을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전화가 왔을 때 보이스 피싱인지 보이스 피싱이 아닌지를,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패턴을 학습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을 때 보이스 피싱 메시지가 오면 이거는 보이스 피싱이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것들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AI 서비스 자체를 기본적으로 개종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그 사업자들의 이제 모니타이제이션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기존에 5G망을 깔고 실제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이 망 자원에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써요, 망을. OTT 사업자들이 엄청난 망에 대한 망의 자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 망을 확장하고 고속화된 망을 깔아줘야 되는 통신 사업자들 서비스인데 통신사한테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GSMA 오픈 게이트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자가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화된 API를 제공하면서 수익성을 촉구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MWC 23에서 그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가 발족을 했고 통일된 API를 제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21개 통신사 협력했고, MW24에서 전 세계 그 47개 모바일 사업자가 했고, 그 다음에 까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이런 API들을 서제스션하면 그 GSM의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 쪽에서 이쪽에 승인을 해서 그걸 피저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64개의 통신사, 그러니까 전 세계 모바일 연결의 약 74%를 연결을 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64개 통신사가 99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개 API를 제공을 하는데, 얘들이 뭐냐? 돈 어떻게 벌겠다는 거냐? 통신사업자가. 이제, 로케이션 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용카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훔쳐간 사람들이 이렇게 카드를 긁어서 돈을 빼가거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통신사업자하고 카드사가 이제 저 서비싱을 협약을 맺으면 휴대폰을 그러니까 자기 전화기 카드를 잊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를 딱 긁는 순간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인 경우에는 이 카드 사업자가 이 사람의 위치를 받아와요. 그런 다음에 두 개 일치하지 않으면 리젝트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또 한 게 QOD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무선을 통해서 어떤 그 수술이라든지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모트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술을 하는데 칼로 자르라고 했어요.
저기 화면을 보면서 의사가 저 리모트에서 근데 통신이 지연돼서 안 잘라.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 시간 지연이 존재하는 게 문제인 거죠. 시간 지연. 그러면 모든 이런 응급 서비스나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시간 딜레이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기를 원하죠. 뭐냐면 내가 실제로 액션을 줬을 때 저쪽에서 딜레이가 얼마 안에 들어가면 나 개런티 해줄까? 최대 딜레이는 30ms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30ms 안에 드는 QOD를 보장해주는 API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제 27개를 서비싱 했는데 그걸로 뭘 할까요? 한 예는, 그러니까 오렌지 사업자가 어디냐, 우리가 에스파니아에, 거기에 있는 자동차 렌트 회사랑 해서 개발을 한 서비스 중에 한 개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자동차 렌트 회사인데 그 사람 집까지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렌트를 한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부산의 어느 시골에 있어요. 그럼 원격으로 이거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차 혼자. 자율주행이 아니고. 그래서 자율주행을 가서 그 사람 집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갖다 버리면 자기가 그거를 갖고 오는. 그래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행을 해야 되니까 QOD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QOD가 단순한 딜레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레이트. 결국은 뭐냐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운링크 속도는 좋은데 업링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업링크를 보장해주는 거하고 딜레이를 보장해주는 그런 서비스인과 관련된 것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27개 API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이 API가 통일돼 있어요. 통일된 API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통일된 API는 한국에서 이 서비싱을 개발했으면 똑같은 건 앱 서비스를 넣으면 다른 통신 사업자에다가 다 디플로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앱만 깔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로케이션 서비스는 통신 사업자랑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면 내가 다른데 이 서비스 사업자가 개발했어도 아까 그런 서비스를 그럼 미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있는 통신 사업자는 다시 그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일한 API니까 그냥 포팅만 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앱을 한국에 있는 앱이나 미국에 있는 똑같이 쓰듯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통신 사업자는 이런 걸 제공하면서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런 모니타이제이션. 네. 자,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들은 이제 5G 신규 레버뉴 창출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없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API에서 QOD를 해주는 녀석이 파웨이, 에릭슨, 노키아가 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네트워크 노키아 서비싱을 아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에릭슨. 노키아 거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차량을 여기서 아까 삐라그랑비아에서 실제로 운전하는 걸 장관님하고 원장님하고 다 해봤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들이 이제 또 보면 또 그거 말고도 5G,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온 5G 같은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프라이빗 5G라고 해요. 전체적인 여기에서 할 때. 그래서 프라이빗 5G를 활용해서 AI 팩토리를 구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5G, Fixed Wireless Access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다 되니까 관계 없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망을 구축할 수 없으니까 집 앞에다가 안테나 꽂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5G 서비싱하고 여기서 집은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FWA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같은 플랫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노키아도 그런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같은 경우에 소버린 AI로 활용한 AI 제너레이션 AI 솔루션을 구축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에서 AI 솔루션으로 관련 상용화를 이렇게 AI 서비스 자체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들은 자기네들이 결국은 보시면 오렌지가 AI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텔코 사업자 테코코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재미있는 건 소프트뱅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뱅크도. 자, 이제 5G 기지국 경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웨이의 그 장비를 못 갈게 하죠. 그게 이제 2018년에부터 1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거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떤 산업이 발달하면 그 산업에서 1등 하는 녀석의 규격이 표준 규격이에요. 그래서 통신 쪽도 국가가 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파웨이의 장비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자기네 자국난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바뀐 게 뭡니까? 5G 그 ITOT 의장도 자기네들이 들어가고 국가가 지금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진연장 갈등 속에서에 보면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앞선 기술로 5G 하드웨어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계속 갈 때마다 가서 보면 만약에 안테나 모듈을 화웨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64 64를 화웨이가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딱 하고 32 TRX 안테나를 상용화했다 그러면 삼성이나 에릭슨 간에 가면 32 TRX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16 TRX는 상용화했다 해서 한 단계 스텝이 다 늦어요. 그 정도로 얘들이 빠르거든요. 요번에 가니까 그 엄청나게 그 하드웨어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5G의 어떤 우위를 얘네들은 이제 5G 어드밴스드라든지 6G도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하드웨어로 가지고는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판을 엎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뭘 잘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서버, 아까 말씀드렸지 오픈랜이라든지 AI랜으로 넘어가면서 그 서버 장비들에 관련된 건 HP, 델, 시스코 다 누구 겁니까? 미국 기업이잖아요. 거기에다 소프트웨어 올리면 자기네들이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주도로 가서 거기에 다시 AI가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미국 진영이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봤을 때 그 화웨이라든지 GT 쪽에 보면 뭐 트라이얼 밴드 FDD 매시브 마이모라든지 뭐 FDD, TDD, 듀얼 모드 매시브 마이모 하드웨어 장비와 관련된 아주 상당한 부분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레디엣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오픈랜 협의해서 AI ML을 그러니까 AI를 적용한 클라우드 랜을 상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클라우드랜, 뭐 VLAN 얘네들이 부르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이거는 다 AI 랜과 관련된 오픈랜 또는 AI 랜과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상용하고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AT&T가 에릭슨과 해서 작년에 발표한 게 10조 원을 들여서 오픈랜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미래 기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래 기술과 관련된 6G와 관련된 것들은 지난주 월화에 6G 워크샵이라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를 한국에서 인천에서 했어요. 그래서 크게 어떤 그 개념적인 것만 나왔고 어떤 큰 것들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 이제 6G 주파수 안테나, AI 기술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화웨이 같이 어퍼미드 대역의 안테나 기술들, 그 다음에 화웨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에이전틱 AI 코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퀄컴에서의 이제 기가 마이모, 노키아의 이제 그 매시브 마이모에서 7기가 대, 13기가 대, 그 다음에 에트리 쪽에서 AI 네이티브 모바일 코어 뭐 이 정도가 나왔고요. 6G는 이제 어퍼 미드 밴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는 이제 28GHz하고 밑에 있는 3.5기가, 뭐 3.7기가 그 밑에 걸 사용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8기가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어퍼 미드라고 해서 7기가에서 24기가 그 짜이를 쓰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원하는 건 6기가예요. 중국이 원하는 건 6기가. 실제로는 이제 7기가 쪽, 파웨이는 7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6기가는 미국이나 이런 데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7기가 때 이쪽 저대역을 쓰려고 하고 있고, 이제 아마 주파수와 관련된 것도 28년쯤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2025년 이제 6G 기술 표준화를 한국에서 이제 본격 착수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G 워크숍 인천 지난주 월화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만든 기본적인 뭐냐면 6G의 후보 기술, 표준화 기술, 기술 성능 검증,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28년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6G 기술 검토,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터디 아이템을 20년까지 하고 워킹 아이템, 규격화하는 것들 28년까지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식 이제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주파수는 이제 6G 비전, 그러니까 6G 비전은 만들어졌고 주파수 표준화는 이제 그 WAC 23, 27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요구사항 표준화, 공식 표준화 뭐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완성이 이제 표준화가 완성이 될 건데 6G 워크숍에서 이제 얘기된 건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5G 때는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LTE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5G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저기 만들 때 그 넌스탠드 언론이라는 걸 만들자니까 LTE 기죽에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서 5G가 되게 하자 이렇게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넌 SA라고 해서 넌스탠드 언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전화를 딱 걸라고 하려고 그러면 LTE망으로 전화를 걸고 음성 패싱은 5G망으로 열어주는 이렇게 해서 넌 SA라는 걸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넌 SA로 구축하고 SA로 구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도 여러분들이 전화를 거시면 5G망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VoLTE는 LTE망인 4G망으로 열려요. 5G는 데이터로만 열리게 돼 있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자 6G는 AI 네이티브다. AI로 가는 거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근데 6G는 AI와 그 다음에 ISA, 그러니까 통신인데 통신과 센싱이 결합된 네트워크다. 라고 하는 것가 논의가 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 넌 스탠드 언론 없다. 6G는 딱 구축하면 거기로 음성이 되는 6G 서비스로 되는 스탠드 언론이다. 보이스 통신이 첫 번째로 되는 지원되는 SA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NSN, 그러니까 비지상망과 기본적으로 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되는 네트워크다. 라고 하는 형태로 논의가 됐고, 아마, 스터디 아이템에서 조금 아마 신문 디자인 이런 거에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미래 기술에서 넌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저궤도 위성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얘기가 전시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위성 관련된 게 이쪽에 많이 전시가 안 됐는데 작년부터 위성 관련된 것들이 많이 전시가 돼요. 왜? 셀룰라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통신사업자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별 관심이 없는데 미국 여행 가다 보면 전화가 안 돼요. 산에 가도.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그 다음에 후진국들. 여기는 위성이랑 연결하고 싶은 게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표준 기반의, 어떤 기업과 협력 통신, 6G 표준 초기에 NTN을 포함하는 기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스타링크, 비표준이에요. 원앱은 아직 지금 비표준인가 표준인가? 원앱은 비표준이죠. 예. 대부분 비표준입니다. 표준으로 한다는 되게 없어요. 근데 표준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3GPP 릴리즈, 그러니까 3GPP가 저기 이제 아까 표준화 기구인데 걔들이 그 자기네 표준들 계속 많은데 17번째라는 겁니다. 릴리즈 17에서 5G 비지상망 네트워크 통합화된 표준화된 망을 만들었어요. 90개 통신사업자가 위성 파트너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 보다폰, 오렌지, 텔레포니카, 도시텔레콤 얘네들은 요 AS 스페이스 모바일이라고 하는 업체랑 손을 잡아서 통신을 합니다. 얘는 보니까 되게 큰 위성이더라고요. 저궤도 위성인데 730km에 떠 있고 궤도를 3개를 돌아가요.
세계를 돌아가고 얘는 다운로드 스피드가 꽤 되더 한 20메가 정도 되는 그리고 얘는 저기 5G 표준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 D2D 또는 D2C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투 디바이스, 다이렉트 투 셀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텔셋, 미디어텍, 뭐 이터리, 에어버스가 현재서 5G NTN 커넥션과 관련된 기술들을 보였고요. KT 같은 경우도 이제 로데랑 같이 해서 로데 비압이랑 해서 풀 HD 비디오 하는 걸 영상을 보여줬고 차이나 모바일도 NTN 보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3GPP NTN 솔루션 시장과 관련해서도 NTN 기반의 RAN 솔루션에서 마비니아가 보여줬었고요. 우리나라 기업 HFR도 그 NTN과 이온 5G 결합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3GPP 릴리즈 17 기간의 표준 모뎀을 퀄컴과 미디어텍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보여줬어요. 지금 아마 스타링크랑 아니죠. 지금 그 미국의 T-모바일이 지금 그 저기 어디야? T-모바일도 위성 서비싱을 D2C를 지원을 해요.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미국에 가시면 그 다음에 애플폰이 저기 SMS 숏 메시지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면 살려줘 하고 광고했던 예. 이게 그거는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랑 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는 지오 위성, 정지궤도 위성 쪽에 관련된 이나 글로벌 스타나 뭐 이런 걸 갖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키노트로 바라본 MWC 2호인데요. 재미가 없을 테니까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것들, 커넥션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테크 게임, 체인징, 이런 것들 한번 자료 우리 공지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사점.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해야 될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고요. 장관님도 같이 제가 모시고 화웨이 부스 갔다 와서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5년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AI 네트워크의 시대에 대한 대응, 6G 기술에 대한 대응, 그 사업자 모니타이제이션 가속화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떻게 사업자한테 모니타이제이션을 해주고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싱을 잘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AI 중심의 네트워크로 이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이제 적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I 랜과 관련된 이제 저희 기술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상용화도 이제 검증 주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련해서는 R&D를 지금 신청을 이제 글로벌 협력하는 AI 랜과 관련된 R&D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네트워크랑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모델도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신과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런 기존의 통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신과 AI 기술이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과 AI 기술이 결합된 인력 양성에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G 선도를 위한 이제 이동통신, 그 다음에 비지상망 기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G 같은 경우는 기술 추적,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우였다면, 요번에 6G 저희 상용화하고 있는 거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위성, 저궤도 위성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새롭게 추진하는 준비자들 관련해서 기술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G 주파수, 6G 기술이라든지 오픈랜, 글로벌 표준 경쟁력 확보를 좀 해서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G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지속적으로 해서 AI 이런 것들을 좀 기술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G 네트워크에 이제 실증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생태계, 우리 내부의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본이 옛날에 그 통신도 많이 하고 부품만 하고 있는지 알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오픈랜으로 가면서 RU 쪽에
한류 쪽에 후지주가 AT&T라든지 그다음 일본 내에 많은 기업들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수익 통신 사업자 지속 성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 관련해서 결국은 통신 사업자들이 결국 돈이 되어야지 서비싱을 런칭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해서 국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방형 네트워크 API를 좀 활성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국민이 좀 더 좋은 서비싱을 받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AI on RAN을 최적화 그러니까 AI on RAN이라는 것은 결국은 망이 AI 서비스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수익 창출하는 플랫폼이 되고 조금 더 좋은 AI 서비스를 빠르게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신규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 이제 B2C나 B2B 같은 것이 확대됐을 때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돼서 네트워크 전체적인 품질과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 뭐 나중에 아마 보시면 관련돼서는 저희 관련된 부스들 거 솔리드 H 국내 부스들 그다음 스타트업관들 그렇게 됐고 글로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체 이게 글로벌하고 하는 게 이제 그 GSMA 이동통신계 오스카상인데 보면 그 33개 수상 중에서 중국이 14개, 미국이 4개, 한국이 5개, 일본 1개예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중국이 30개 중에 9개 있고 미국이 5개, 한국 4개, 일본 1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엄청나게 급부상했죠. 여기서 관점은 그래서 어떤 분은 키워드로 차이나라고 그 키워드를 뽑으신 분도 있어요. MWC 25에 대해서.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저기에서 중국이 받은 14개가 다 AI 관련이라는 거예요. AI 관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AI로 갔을 때 중국이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AI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또 놀라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서는 저희 IITP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이 PPT를 담은 보고서 문서하고 PPT가 담겨 있는 보고서는 오늘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프리뷰했던 자료하고 지금 보시는 리뷰 자료는 전부 다 게시판에 공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은 MWC 준비하면서 실은 이제 12월 말부터 실은 과기부나 국회 가는 현장 천만단 지원부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술 동향 수집까지 저희 단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해주셨어요. 단장님 포함, 도피엠님 그리고 저희 팀 그리고 조한나 책임까지 그다음에 이우상 팀장님 이렇게 고생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안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질문 혹시 이게 모르는 단어가 있으셨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배송한 팀장님 이미 질문하려고 나오시나? 네. 테크코가 되려고 한다. 이제 기존의 망을 팔아서 먹고 살고 싶은데 서비스를 팔아서 하는 영역까지 가고 싶다라는 그 통신사들의 입장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로 생각해 보면 인터넷망이 깔리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때 SK텔레콤 같은 네이트온처럼 포탈을 하지만 결국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데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 게 도이치텔레콤에서 포탈시티랑 같이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위의 AI 기술 사업자가 망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 대비 텔코가 그런 서비스를 결합할 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점하거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커넥션이 있고 커넥션이 있는 다음에 결국 서버 단이 저쪽에서 그 서버를 연결해서 좀 커넥션을 해서 제공하고 있었고 지금도 AI 네트워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서비스, AI 서비스를 100% 제공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스피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결국은 그 망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AI 랜으로 가면 이 네트워크의 그러니까 AI 서비스의 일부가
결국은 무선망 안으로 엣지에 꽂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CU 쪽에 꽂힐 수도 있는 거기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 그 망을 갖고 있는 텔코 사업자가 오픈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SKT가 자기네들은 AI 데이터 센터를 갖고 나왔어요. 걔네 부스 전체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이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 망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서비싱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챗GPT나 이런 서비스 같은 게 저쪽에 네트워크에 존재하잖아요. 이거의 일부를 자기네 망 안에다 갖고 와서 필요한 것들 서비싱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텔코 사업자들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한 아까 프라이빗 5G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도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 AI 서비스를 그 안에 소버린 AI 형태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실제 이제 과거에 아까 네이턴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때는 실제 통신사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실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결성을 제공하는 고성능의 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텔코들이 테크코로 변신을 할 때에는 텔코 자체가 기지국 사이드나 엣지 AI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실제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까지를 도맡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I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게 AI 서비스 사업자하고 손을 잡는 게 아니라 통신 사업자 자체가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변신을 하는 거를 이제 텔코들이 테크코로 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에 대한 연결성뿐만 아니라 기지국이 AI 랜으로 변화를 하면서 실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지국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기지국 위에서 출원을 한다든지 만약에 성능이 정말 좋아진다면 일부의 학습까지도 가능한, 그렇게 해서 텔코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지국이 망이 AI 플랫폼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수익 모델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AI가 사실 챗GPT도 그렇고 알파도 그렇고 약간 보이는 AI가 되게 많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통신 쪽 AI 하면 사람들이 약간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라서 여기 어떻게 쓰이지? 약간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감을 못 잡고 저희가 어필할 때도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 것 중에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AI가 적용된 통신 사업자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지. 보일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실제로 수익 모델을 하고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격 자동차 보여주는 거든지 원격으로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API가, 그건 AI라기보다는 좀 API와 관련된 것들이고, 네트워크 API, 오픈 게이트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유저들에게 AI가 일반인들이 그렇지. 뭐 글라스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글라스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VR 같은 기기를 했을 때 결국은 여기에서 파워 컨섬션 때문에 얘가 다 못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서비싱이 실제로 되려고 하면 결국은 그 네트워크 단에서 결국은 AI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AI가 저 뒤에 있는 AI가 아니라 결국 엣지 AI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엣지에서 돌아야지 결국 여기에서 그 10mm든 20mm든 안에 네트워크상에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엣지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서비싱을 봤을 때는 결국 그 AI 서비스와 관련된 게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 중에서는 아까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는 캐펙스와 오펙스, 그러니까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인데 운영 비용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전기 요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밤이 되면 아무도 안 쓰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으로 껐다 켰다 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밤 6시 되면 아마 집에서 보세요. 5G였다 갑자기 폰이 LTE로 바뀔 거예요. 그게 5G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12시간 죽인다든지, 이거를 이제 AI가 학습을 해서
실제로 그거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키 팩터는 사용자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한테 보이는 거고 유저한테는 안 보일 거고요. 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